이번 시간에는 묘월의 을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묘월은 근본적으로 인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월이나 묘월이나 다 이제 봄이라는 그런 계절적인데, 인목과 묘목,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인목은 지장간에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장생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병화가 장생지죠. 간목은 걸록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무토는 그럼 어떨까요?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무토와 병화는 같이 가기 때문에 장생지가 되는 거죠. 장생이라는 건 일단 다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그 생기의 시발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묘월과 인월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공통보감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을목, 그러니까 묘월 을목은 양기점성이라. 양기점성이라는 것은 이제 양기가 서서히 차오르는 계절이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인목은 뭐 삼태계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천지비계네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천태계네요. 지천태계죠. 주역으로 말하면 이게 지천태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는데 천간에 이제 양이 세 개가 있고 음이 지지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지천태계. 그래서 이걸 삼태계양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양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계절이다. 주역으로. 그래서 목불한이라. 목불한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묘월의 을목은 양기가 차오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춥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묘월은 계절적으로는 봄이지만 이 묘목에는 화가 없습니다. 인월에는 화가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묘목에는 화가 없다. 그리고 잎이나 이런 줄기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현상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조금 이성에 대한 풍파를 의미하게 됩니다. 나중에. 단 조가 안 맞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위군, 병화로서 임금을 삼고 개수로서 신하를 삼는다. 병계양투, 병화와 개수가 동시에 투관되게 되면 투관되고 불투경금, 경금이 없다면 대부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 구절이라고 그러면은 뭐 을목, 병화,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요런 구조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합의되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 이사주의 첫 번째 명점은 그리고 병화는 사시사철 따뜻한 그런 온난한 기운을 불어넣는데 최고입니다. 그리고 개수는 물론 물로서 자양도 하지만 음으로써 이게 음 중에 음이 개수죠. 그래서 조후를 또한 조절합니다. 이게 습도를. 그래서 병화와 개수가 자꾸 이게 공통보감에 보면 언급이 자주 되어 있습니다. 혹천하투경, 이제 이럴 경우에 만약에 경금이 투관하게 되면 천간에 지하무진, 지지로는 진토가 없을 경우, 이럴 때 불능화금이라는 게 이제 을경합금을 얘기하는 건데, 을경합금, 을목과 경금이 합하면 금이 된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진토가 있어야 이제 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간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연에 가서 만약에 을년과 경년이 되게 되면 진월은 경진월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경진월이 되기 때문에 을경합으로 이루죠. 그래서 을목과 경금은 달과 시가 같이 갑니다. 이게. 그래서 경진월이 되죠. 을년과 경년에는 진월이 되게 되면 이런 게 뭐냐면 지지에 진이죠. 진이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진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불능화금 막 이런 의미를 공통해서 쓰게 되는데 실제 통변에서는 전혀 쓰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온육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서 그 이제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뭐 깊게 공부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시중에서는 이걸 가지고 많이 써먹습니다. 뭐 을경합이 어떻다, 갑기합이 어떻다, 뭐 중정지업이다,
을경은 인이지합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주를 대입을 하게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본인이 대입을 한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을목과 경금이 합을 했다. 그냥 합된 상태로 그걸 해석을 하면 됩니다. 득계, 투, 양목, 역육이라. 그래서 개수가 투간되면 양목이라는 것은 이제 을목인데 을목이 역시 귀하게 된다. 약견수고, 만약에 수고라면 진토를 얘기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고는 진토입니다. 근데 진토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진 삼합의 수고는 진토죠. 근데 이럴 경우 임수의 고와 개수의 고가 다릅니다. 이게 12운성에 나오는 말인데 임수는 진토에서 묘고가 되고 개수는 미토에서 됩니다. 이거는 12운성에서 나오는 묘의 개념인데 어쨌거나 이제 수고 여기서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진토라고 보면 됩니다. 즉위 가와라 을경 합금이 바로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고가 있게 되면 진토가 있게 되면 이럴 경우에 평산이냐라 했는데 평범한 사람이 된다. 이거는 뭐 상당히 납득이 될 만한 구절이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니까 합이 되면 사주는 묶인다. 2월의 을목, 이제 묘월의 을목은 이게 전용 병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자인데 이 묘월의 을목은 오로지 병화와 개수를 쓴다. 또는 뭐 단용개수라고 이제 어떤 책에서는 나와 있긴 한데 단이라는 것은 끝단자로 할 때 쓰는 건데요. 하나의 그 뭐랄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마무리, 결실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묘월의 을목은 단용, 뭐 병화와 개수를 쓰는 것을 뭐 귀하게 여긴다 정도의 쓰임? 근데 제가 봤을 땐 전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써야 된다. 근데 시중에 유명한 책이 이 단용이 많이 보이길래 그 동학사에서 나온 책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의아했는데 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혹지성 목국, 혹지지가 이제 목국이 돼버리면 유개투, 목국이 된 상황에서 개수가 투관되면 바로 역개투의 작귀명, 바로 이제 귀한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국이 된다고 해서 이걸 뭐 곡직인수격이라고 그러죠. 아주 듣기에는 좋은데 곡직인수격. 제가 이런 사례도 사주 통변을 해봤는데 공부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해가지고 일찌감치 그 장사길로 접어들더라고요. 이런 사주를 많이 봤는데 뭐 곡직인수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별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갱득, 병설복귀 이럴 경우에 다시 병화가 투관이 돼서 을목의 길을 설할 경우 상상지명 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무조건 사시사철 병화를 봐야 됩니다. 예. 단수투개, 단지 모름지기, 개수가 투관되면 혹수다 공병, 물이 많아서 병화가 공고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병화가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에 뭐 개수가 있다. 근데 시에 가서 또 개수가 있다. 이럴 경우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일 경우를 얘기하는데 혹수다 공병이죠. 병화가 이제 공고함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다무화개 무토가 있어서 화개라는 것은 개수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게합파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게합파. 여기에 뭐 무토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닌데 개수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 이제 무게합파가 되는 건데 다무게와 개합격 전부 다 합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합격은 아니죠. 이런 구조일 경우는 합격이 아닙니다. 예, 개수 을목은 비 맞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용병자의 병화를 갖다 용신을 쓸 경우 당연히 이제 화가 자식이 되죠. 병화가 자식이 되고 이 병화를 성해주는 목은 처가 됩니다. 용계자, 금처수자라. 개수를 용신을 쓰게 되면 수가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금이 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용신론인데 을목이 있고 만약에 개수가 용신이 되려면 여기에 개수가 있어서 뭐 신금이 있다. 아니면 뭐 경금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경금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구조 있고 천간 구조가 이런 경우일 경우 을목은
병화를 봐야 그게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용병자, 이건 병화를 쓰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천간에서 합된 오행이나 일간을 극하러 오는 오행, 이게 이제 그 기신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신금 기신인데, 이 기신이 들어와서 지금 물을 퍼붓고 있는 형상이죠. 이게 지금 보면. 네. 이럴 경우에는 통관되는 이 개수가 용신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개수가 용신이구나. 그러면 직업을 뭘로 해야 될 거냐고 상담 왔을 경우, 이 개수에 대한 직업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가 이제 용신이 됐기 때문에 격이 좀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용신이 없는 사주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개수가 이게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성해주는 금이 이제 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아야 됩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뭐 이혼 사주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상대적 개념으로 잘 통변해야 됩니다. 상대성. 뭐 아인슈타인도 상대성의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주는. 왜냐하면 같은 사주가 60명이다. 이 똑같은 사주가 시간까지 같은 사람이 60명인데 전부 다 이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혼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사주를 잘 봐야 된다. 해묘미, 봉호갑을. 해묘미 지금 곡직인수격을 계속 이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해묘미 이제 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호갑을, 갑을에서 이제 해묘미를 보는 경우 천간에 갑을이 떠 있고 지지 해묘미가 있는 경우 부기무이라. 부기를 의심할 바가 없다. 이게 맞는 얘기냐? 당연히 아니죠. 제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목이 강해버리고 많으면 상대적으로 토가 무너집니다. 이게 토가 무너지는데 사람이 발 디딜 자기 땅도 없는데 무슨 이게 나무가 잘 자란 나무가 아니거든요. 목전 인묘진바, 목이 정국 인묘진, 이제 방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방국을 짜는 경우 공명유준이라. 채자네요. 공명유채? 유채나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목이 인묘진 방국을 이루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바로 공명이 다다른다라는 거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그 격국에서 얘기하는 곡적 인수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국을 짜게 되면 공명유준이라 뭐 공명을 의심할 바가 없다. 공명이 최고조에 달한다라는 얘기인데 실제 이런 사주를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다. 활목, 귀 맺은지철. 활목은 살아있는 나무란 얘기예요. 생목을 얘기합니다. 활목, 생목 같은 얘기인데 묘월은 사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월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목으로 태어나 있는 구조의 사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해석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 일단 활목은 매근이라고 그러죠. 매근지철. 이 매근지철이라는 게 뭐예요? 땅 속에 묻혀있는 철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인월 같은 경우는 인신충을 되게 꺼려하죠. 묘월 같은 경우는 묘유충을 되게 싫어합니다. 묘유충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목이 벌써 상처를 입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가정지사에 풍파가 몰려오게 된다. 지하의 유경신, 지지에 뭐 경금, 신금이 있을 경우, 장적기근, 이게 그 뿌리를 갖다가 뿌리에 이제 그 상처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적기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뿌리를 상하게 한다. 그 뿌리를 갖다가 썩고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즉 휴이라. 후자가 이게 썩을 후자인데 나무가 썩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활목이나 생목은 금과는 완전한 상극입니다. 이게 활목, 생목. 이게 상극관계 완전한. 근데 이제 뭐 신금이 이렇게 있고 인신, 봄이라는 계절 하에 인신충이 되어 있는 구조. 유금과 묘금 이런 구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인이 있고 여기 신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묘가 있고 여기에 유금이 있는 경우
이 구조가 보면 다 같은 이제 인신충, 묘유충이죠. 이게 1번의 구조. 1번의 구조. 이것도 안 좋죠. 2번. 2번이 훨씬 안 좋습니다. 이 묘유충이. 이건 100% 당하는 거예요. 3번은 좀 틀리죠. 요 구조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가 생각이 나는데, 병신월의 무인입니다. 그래서 인신충이죠. 이거는 100%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주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신금이 강한 계절입니다. 여기에 아마 술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또 해석이 또 달라지겠죠, 이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월의 묘목이니까 이건 완전 100% 당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게 더 안 좋냐? 우선순위 보면 요게 제일 안 좋은 사주입니다. 이게 묘월에 유금 나와 있는 거. 예, 이게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사주들. 대부분 좀 삶의 풍파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이게 묘월의 을목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이제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같은 묘월이죠. 이게 뭐 공통보감에는 이제 뭐 그 공통보감에는 이게 뭐 가난한 선비 한사라고 그러죠. 백이한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백이한사지 그냥 평범한 사주란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부 보게 되면 일제 진토가 돼 있죠. 이게 해묘미에서 곡직 인수격이 되는 사주인데 을경 합금으로 합이 이루어져 있다. 화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 진토가 있으니까요. 을경 합금이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묘월의 을목이 뿌리를 내려야죠. 자라나야 되고 근데 병화가 없습니다. 천간에. 비 맞고 있는 사주죠. 지금 비 맞고 요거는 바이틈에서 어렵게 지금 생존하는 모습입니다. 을룰이. 또 을룰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격이 좀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게 많은 나무가 한꺼번에 자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해묘미 삼합입니다. 이게 뭐 곡직 인수격이라고 해서 뭐 대발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해묘미로 목이 강해지면 이 진토 토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토가 상처 입는 거예요. 토는 을목 일간의 뿌리 터전이 됩니다. 터전 없는 나무 이게 그 용비어 참가가 생각이 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나오죠. 뿌리가 그럼 약한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그냥 흔들리고 작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큰 사업을 시키면 안 돼요. 큰 사업 자체를. 근데 이 사주는 뭐 그래도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네. 문제 안 일으키겠죠. 왜냐하면 시에 가서 관성이 붙고 있기 때문에 허튼 짓을 잘 안 합니다. 대신에 사람은 착해요. 목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큰 그릇은 아니지만 크게 말썽은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큰 대그릇은 아니다. 큰 사업을 해서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요 사주는 이제 또 다르죠 보면. 물론 이제 지지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 사주가 이제 출장 입상의 사주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건명이 아니에요. 건명입니다. 남자 사주인데 이게 과연은 뭐 되게 귀한 사주로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데 일단 사주는 천간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합을 이루고 있죠. 지금 묘월에 어린 나무 하나가 구름이 딱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태양은 지금 가려져 있죠. 요 태양이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사주가 맑아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묘목에 자수물이 들어와서 뿌리가 조금 상한 게 흠이죠. 뿌리가 상했을 경우 이게 가을 겨울로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름 남방운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 사주는 묘월이니까 바로 진사오미로 넘어가기 때문에 젊어서 괜찮게 풀렸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대운의 해석법이고 천간으로는 을이 시에 가서 병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되었다. 이놈의 7살에 그걸 안 받는 겁니다. 이게 뭐 격국으로 치면 7살인데 신금이 을목이 만만하죠. 그러니까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 싹을 잘라 버리려고 하는데 병화가 꼼짝마 하고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국이 좀 맑아진 사주는 맞죠. 아주 맑아진 사주입니다. 그리고 을묘묘로서 이제 뿌리도 탄탄한 사주죠. 네.
다만 지지에 을목의 뿌리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자수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 그 뿌리에 물이 좀 차 있는 형국. 이런 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운에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는 형태의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연월이 안 좋아도 일이나 시에서 이렇게 태기를 출산 태기 시간을 잘 잡아주게 되면 사주가 아주 맑아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묘월의 을목은 개수. 이제 그 공통보감의 내용대로 하면 괜찮죠? 개수가 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수는 여름에나 잠깐 조우로서 한번 쓰는 것이지 이 원국에 붙어 있게 되면 원국에서는 1년 365일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을목은 연약한 꽃이기 때문에 비를 맞게 되면 바로 시든다. 바로 시든다라는 그런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월로 한번 넘어가서 또 을목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